자, 세 번째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문제. 즉, 이 내용을 보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냐 안 썼냐 막 이런 논란에 파묻혀 있는데, 이 당원 게시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익명 게시판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무슨 탈북자 출신인 한 젊은이가 국민의힘에 지금 대변인이 돼서 막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던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북한에서는 김정은 비판하는 글을 올릴 수 있어요? 북한에서 노동당 당원 게시판에 거기다가 김정은 비판하는 글 하나 올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웃이죠. 그리고 그 올린 사람의 가족들 다 숙청되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북한은. 만약 그 아예 없겠지만 노동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당 김정은 말고 밑에 있는 당 최고위원이 막 익명으로 우리 김정은 너무 뚱뚱해. 왜 뭐 10살짜리 자기 딸을 왜 데리고 나오냐 이런 걸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막 들통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이죠. 가족들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이죠. 자, 그게 싫어서 대한민국 왔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거 말할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처벌되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탈북자 출신 및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거를 막 옹호를 해요. 당 지도부의 견해를. 저 어제 제가 좀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거 피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걸 똑같이 하는데 그걸 옹호한다고? 자유를 찾아서 왔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저는 그거 언제나 그 친구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그거 싫어서 왔지 않냐? 목숨 걸고 왔지 않냐? 근데 그거를 옹호하는 정당을 지금 네가 옹호한다고? 그런 걸 쓰는 걸 처단하는 정당을 옹호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라는 걸 제가 한번 솔직히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말할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 말을 해도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어떤 형사적인 그 아니면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즉 위헌 정당으로 해산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건 지금 내란에 동조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영배 헌법재판소 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는 무리한 이야기다. 왜? 그 당의 대표가 직접 의원들을 이끌고 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그것만 봐도 이 정당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이야기 아닐까요? 즉 내란을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그 당의 대표가 직접 가서 의원들을 끌고 가서 해제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란 정당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런 대표를 제명을 한다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은 그럼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거야? 자, 그런 세력을 내친다? 그러면 그 정당은 내란 정당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죠. 자, 둘째, 당원 게시판에 이런 익명의 글을 쓴다고 해서 제명시킨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건요. 자, 대한민국 헌법 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8조는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대회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책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정당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자유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에 동조한 정당, 즉 비상계엄을 막았던 당대표를 제명한 정당은 과연 민주적 정당이냐에 대한 첫 번째 문제. 둘째, 익명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해서 당대표를 제명하는 정당, 그 정당이 민주적 정당인지에 대한 문제. 자, 셋째, 연좌제를 적용해서 당대표가 자기의 가족을 못 관리했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제명하는 정당. 우리나라 연좌제 없습니다.
이런 정당. 자, 이런 정당을 위헌정당이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자, 이런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달라고 요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이 문제를 논의하겠죠. 자, 그럼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곧 이제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럼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 내란의 우두머리다 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럼 민주당도 거기에 동조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거기에 동조한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다라는 논리는 자, 그 당의 대표가 이걸 막았다. 그런데 그 당의 대표를 제명했다. 라면은 과연 그 논리적 정합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 둘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익명 게시판에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방해하는 정당, 그걸 했다라고 제명하는 정당. 세 번째, 연자제를 적용해서 가족들을 관리 못했다고 처벌하는 정당. 그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라고 주장하면 무슨 논리로 방어를 할 건가요? 방어할 수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의 지금 당대표, 전당대표를 제명하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중대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 대표는. 당면한 선거 패배는 뭐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고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이제 야당 없는 여당만에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에 결국 이거 안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여당에 있는 이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 걸어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겠죠. 그럼 무슨 논리로 이걸 방어할까요? 방어 못합니다. 그런 걸 왜 만들어줘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지금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합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이거 제 말을 그냥 뭐 뇌피셜로 듣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겁니다. 그 이슈로 다음 총선에 갈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동훈 제명으로 일단 선거 끝났고 다음 총선은 바로 이 위헌정당 해산 문제를 이슈를 걸고 나갈 겁니다. 제 예측이 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같으면 그런 전략을 쓸 거예요. 그건 뭐 너무 좋은 전략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야 우리는 그냥 문제가 있어 했어 뭐 항변할 그게 없어요. 자, 거의 자폭하는 거죠. 자, 이런 논리를 왜 만들어주냐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이런 내란 프레임에 끌려다니는 정당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좀 힘주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곧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윤리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당성이 없는 윤리위, 그리고 정말 누군지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윤리위, 윤리위원장 한번 나오세요.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이크 잡고. 기자들 질문 받으면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라고. 그냥 불쑥불쑥 보도자료만 내지 말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마이크 잡고 좀 이야기하세요. 마이크 잡고. 왜 못합니까? 왜 등장하지 못해요? 스텔스예요? 제발 좀 마이크 잡고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기자들의 정말 이 송곳 같은 질문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동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한 시간입니다. 여당의 비리와 참 경찰의 수사 덮기, 또 오늘 또 벌써 제2특검을 통과시킨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 이거를 견제해야 될, 아니 백날 필리버스터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필리버스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헛된데 괜히 뭐 24시간 필리버스터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차피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지. 마음을 못 얻는데 필리버스터 해봐야 뭐합니까? 괜히 몸만 축나죠. 그런 헛된 짓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